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면 중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봉방입니다. 오늘은 티그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텅스텐 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에서도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굵기를 먼저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가는 것은 1mm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mm짜리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가늘어서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위로는 1.6mm도 있습니다. 하지만 1.6mm도 저는 가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 위로 2mm가 있는데 2mm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2.4, 3.2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 정도 차이고, 2.4mm까지는 어느 정도 굵기가 2mm, 2.4 비슷한데 3.2로 가면 상당히 굵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판금 업체나 경작업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도 이 2mm짜리보다는 여기 2.4mm짜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로가 아니라 저는 2.4mm만 사용합니다. 일반인 분들이 얇은 각파이프 작업 등을 하시려면 이 3.2는 좀 굵은 편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 2.4mm만 해도 충분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2 위로도 4mm, 5mm, 6mm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있다고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티그 용접기를 구매해서 사용할 때 이 텅스텐 봉을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일반적인 작업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빨간색 전극봉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토륨 2%가 들어있는 전극봉이고요. 대부분 모델명에 T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코리아나 전극봉은 WT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을 보시면 금색. 여기 전극봉은 란탄 1.5%고요. 여기 색상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란탄 2%가 되겠습니다. 모델명에 L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L15, WL20 이렇게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란탄 15하고 20은 제가 사용해보면 이 둘의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처럼 일반적인 작업에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토륨은 얼마 전부터 사용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토륨이라는 것이 방사선 물질이라고 해서 몸에 유해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부터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다른 분들도 요즘에는 이 란탄 계열의 전극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ACDC 티그 용접기를 사용해서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전극봉입니다. 순이라고 되어 있고요. 색상은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냥 순수한 텅스텐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르코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은 백색이고요. 이것도 알루미늄 용접과 자동 용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이 순 텅스텐 봉을 사용하고요. 이 알루미늄용 텅스텐 봉은 차후에 ACDC 티그 용접기를 설명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청록색으로 표시되고요. 여기 모든 강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란탄, 지르코늄, 이투륨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믹스도 인체에 무해하고요. 토륨 전극봉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전극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면 이 란탄과 거의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세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용도는 철, 스텐, 티타늄, 동합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색은 저전류의 안정성이 좋아서 정밀 용접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용해보면 토륨과 란탄에 비해서 스타트성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것이 저전류도 아니고 또 풀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스타트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트성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회색도 개인적으로 좀 안 쓰게 되는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게 크게 차이를 쉽게 느낄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도 차이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저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전국봉은 연마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마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이런 뭐 플랩 디스크, 해바라기 날, 이런 뭐 연마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상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연마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다이아몬드 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텅스텐 연마 전용 연마기도 있습니다. 이 텅스텐이란 소재가 일반 철과는 달리 열에도 강하지만 경도도 아주 높아서 잘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하면서부터 연마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 봉은 연마하는 각도가 있게 됩니다. 아주 좁게 뾰족하게 연마를 하는 것과 반대로 각도를 좀 크게 하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접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용접을 하는 작업자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잡철이나 판금업체 그리고 일반인분들이 얇은 각파이프 작업 등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각도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연마날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입도 120, 180, 240방을 준비했고요. 입도가 높을수록 곱게 갈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입도가 높은 게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구성은 입도가 낮은 것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비슷한 힘을 들여서 동영상 편집 없이 실제 속도로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고요. 제일 먼저 120방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점을 하나 찍었고요. 다음에는 180방입니다. 점을 2개를 찍겠습니다. 다음은 240방입니다. 네, 240방은 점을 3개 찍어 놓겠습니다. 네,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도 갈아진 면이 곱게 갈아진 것과 좀 거칠게 갈아진 것으로 차이가 좀 있겠죠. 실제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입도 120으로 연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도 180으로 연마한 것이고요. 네, 이것이 입도 240으로 연마한 것입니다.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차이를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보시는 대로 연마면이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곱게 갈아진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거친 것으로 1차 연마를 하고 또 고운 것으로 다시 한번 연마를 하는 것은 또 너무 번거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 작업에서는 이 120방이나 240방이나 실제로 용접 시 그리 큰 차이를 또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연마를 할 때 방향이 있습니다. 좀 전처럼 이렇게 이곳에 위치를 해서 연마를 하게 되면
갈아지는 방향이 세로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위치하게 되면 갈아지는 방향이 가로 방향이 됩니다. 대부분 용접사분들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연마를 해야 아크 방향이나 스타트성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뭐 물리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그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날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입도가 여기 보시면 400방, 그리고 800방, 1000방, 뭐 2000방짜리도 있습니다. 1000방과 2000방은 제가 사용을 좀 많이 해서 표면이 좀 거의 안 좋습니다. 그래서 800방짜리로 다시 한번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요것은 줄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뭐 240방과 비교를 해서도 시간이 많이 더 걸립니다. 대신 뭐 곱게 갈아줬겠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800방으로 연마한 것입니다. 제가 240으로 연마한 것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이 800방이고요. 뒤쪽이 240방입니다. 네, 보시면 120, 뭐 240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밀 용접을 하는 전문 용접사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거친 날로 1차 연마를 하고 또 이런 뭐 800방이나 1000방짜리로 2차 연마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마를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3M 제품인데 베벨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마 용도의 제품인데 원래는 이게 뭐 4인치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다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금색이고요. 입도가 18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녹색인데 입도가 400방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세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연마되는 표면이 좀 다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조 너트를 사용해서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240방짜리 다이아몬드 날을 장착을 하고요. 만조 너트 대신 이 베벨 디스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돼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기 다이아몬드 날에서 1차 가공을 하고 또 뭐 바로 여기다가 2차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점을 4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240방으로 연마를 한 뒤에 베벨 디스크로 2차 연마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것과 800방으로 연마를 한 것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이 2번 연마를 한 것이고요. 뒤쪽이 800방으로 연마를 한 것입니다. 지금 베벨 디스크 특성상 버핑 작업용이라서 좀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5개를 모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베벨 디스크로 2번 연마한 것이 그래도 제일 연마가 잘 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날로만 연마를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연마를 해도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 작업에는 대부분 모재가 오염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뭐 구로철판을 표면 그대로 작업을 할 때 표면에 산화 피막도 있고요. 때로는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갈바나 이자이 철판 등을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삽입 페인트 등이 있는 각바이포를 작업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러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곱게 연마를 한다고 해도 이 전극봉 앞이 아주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뭐 태크 한두 방 했는데 표면에 오염으로 인해서 스패터가 달라붙어서 다시 연마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작업을 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이아몬드 날 120, 180, 240 이 정도면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좀 더 곱게 갈고 싶으면 240, 뭐 해보니까 필요 없더라, 빨리 갈아지는 게 장땡이다 그러면 120, 뭐 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면 중간 180 이렇게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텅스텐 종류와 굵기 그리고 연마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